출발한 것은 11월 금음께로 이 도시에서 6주간 내지 2달쯤 체제한 뒤였다. 루이 금화를 12개나 내던지고도 결국 건강에도 수양에도 무엇 하나 얻은 것이 없었다. 있었다고 한다면 겨우 피츠 모리스 씨가 지도하는 해부학 강의를 조금 듣기 시작한 것 정도로, 그것도 해부되는 시체의 지독한 냄새에 견디다 못해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결심도 마음속에서 동요를 일으켜 생테스버리 다리로 향해 가던 도중 나는 생각을 고쳤다. 생땅떼올 마을은 바로 앞에 있고 다시 그 길은 쌍베리로 통해 있는 것이다. 엄마와의 추억, 그리고 엄마의 편지. 비록 그것은 라그나저 부인의 편지만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생각하자 여행하는 동안 억압되어 왔던 회한이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그런 기분이 돌아가는 길에는 심해져서 즐거운 사랑을 저울에 담아가며 오로지 이성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했다. 첫째,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엽기가의 역할도 처음처럼 잘 진행될 가능성은 적었다. 생땅떼올 마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영국에 갔다 와서 영국 사람이나 영국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방 내 속임수가 탄로나고 말기 때문이다. 라르나저 부인의 가족들이 내게 기분을 상해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 대우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딸이 있다.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서 견딜 수 없는데 그 딸이 자꾸 내게 불안을 안겨주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될까봐 몸이 떨렸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일이 반쯤 성사되어 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고 보면 그녀의 어머니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딸을 타락시키고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어 그 집에 불화와 불명예와 추문과 지옥을 가져다 주려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만일 그런 불행한 조짐이 나타나면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한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관절 그런 싸움에 무엇 때문에 몸을 내던지러 가는 것인가. 함께 사는 그녀의 어머니에게는 실정이 나고 한편 딸에게는 속마음을 털어 보이지도 못하고 가슴을 태운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처지인가. 그런 처지를 찾아가서 재난과 치욕과 회한의 몸을 내던질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내가 목적으로 하는 쾌락도 이미 그 최대의 매력을 실컷 맛보고 난 뒤였다. 그 증거로 내 공상 속에는 분명 그 맨 먼저의 생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쾌락의 뒷맛은 아직 남아있으나 정열은 이미 사라졌다. 거기에 다시 나의 지위, 의무, 그 정답고 너그러운 엄마에 대한 반성이 겹쳤다. 특히 엄마는 지금까지의 빚에다가 나의 터무니없는 낭비를 더 짊어지게 되어 나 때문에 그만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그 엄마를 이렇게 매정스레 배반한 것이다. 그러한 가책이 몹시 강해져서 나는 드디어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 결심은 생테스버리 다리에 가까이 오자 생땅떼올 마을에 들르지 않고 곧장 지나가 버리려는 것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그것을 실행했다. 솔직히 말해 몇 번이나 나는 탄식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칭찬해도 좋다. 쾌락보다는 의무를 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고 자신에게 말했을 때의 그 마음속의 만족은 생애에서 처음 맛보는 것이었다. 이거야말로 내가 연구로부터 얻은 처음으로 받는 참다운 선물이었다. 내게 반성과 비교를 가르쳐 준 것은 이것이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이같이 결백한 방침을 취하여 절도와 도덕의 규정을 만들어 그것에 따르는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나자 이제 그 뒤로는 자기 모순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신조를 금방 공공연하게 배반하는 부끄러움이 관능의 즐거움을 누르고 말았다. 자존심이 아마 도덕과 같은 정도로 내 결심을 도왔을 것이다. 물론 이 자존심이 도덕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의 효과는 아주 닮은 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혼동했다 해도 용인이 될 줄 안다. 착한 행동을 해서 이익이 되는 한 가지는 정신이 더 높아지는 것, 더 한층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신 자세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나쁜 짓을 하려는 마음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착한 행동으로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인간은 약점에 빠지기 쉬운 법이다. 결심을 해버리자 나는 별개의 인간이 되었다. 그보다도 본래의 인간을 그 도취에 의해 한때 잃어버렸던 인간을 되찾은 것이다. 훌륭한 감정과 훌륭한 결심에 가득 차 자신의 과오를 보상하겠다는 훌륭한 의도 속에 나는 길을 재촉했다. 앞으로는 도덕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규제할 것,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어머니에게 완전히 몸을 바쳐 모실 것, 그녀에 대한 애착과 같은 정도의 충성을 맹세할 것,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위한 사랑 이외에는 어떠한 사랑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그런 것만을 생각했다. 아, 이 진지한 선애로의 복귀는 또 다른 운명을 약속해 줄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바르고 착한 것에 대한 사랑으로 차 있고 나의 인생의 순결과 행복만을 생각했을 때 때를 같이하여 나는 불행의 긴 쇠사슬을 뒤로 느리고 있는 지긋지긋한 순간에 부딪히고 있었다. 빨리 도착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각한 것보다는 걸음을 빠르게 했다. 도착할 날짜와 시간은 발랑서에서 그녀에게 알려두었었다. 예정보다 반나절쯤 일찍 도착했으므로 쌍파리양에서 그 반나절을 머물러 있다가 써보낸 시각에 맞춰 도착하도록 했다. 그녀와 다시 만나는 즐거움을 충분히 맛보고 싶었다. 기다리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는 약간 늦게 도착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그러한 배려는 지금까지 늘 성공해왔다. 집에 도착할 때는 언제나 작은 축연 같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 이번에도 역시 그것을 기대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기쁘게 하는 그 환대는 충분히 그 준비를 한 보람이 있었었다. 그런데 나는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했다. 훨씬 멀리서 그녀가 길 위에 나타나지 않나 하고 주위에 바라보았다. 가까이 감에 따라 점점 심장의 고동이 심해갔다. 드디어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다. 왜냐하면 시내에서 마차를 내려 걸었으므로 가운데 마당에도 문간에도 창문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하는 걱정에 마음이 불안했다. 안으로 들어가서나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일하러 온 사나이들이 부엌에서 쉬며 무엇인가 먹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 대해선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하녀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내가 도착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계단을 올라갔다. 마침내 그녀가 눈에 띄었다.
그토록 깊이, 그토록 강하게, 그토록 깨끗하게 사랑하던 엄마다. 나는 달려가 그 발 아래 몸을 던졌다. 이제 돌아오는군 도련님이. 그녀는 내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도중에 별일 없었어. 몸은 어때? 이런 마중은 다소 뜻밖이었다. 나는 편지를 받지 못했는가고 물었다. 받았다고 했다. 난 또 못 받은 줄 알았어요. 하고 나는 말했다. 오가는 인사말은 그것뿐이었다. 한 사람의 젊은 사나이가 그녀와 같이 있었다.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만났었으므로 나는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 지금은 그가 이 집에서 자리를 잡은 모양이었다. 과연 그러했다. 결국 나는 자리를 뺏기고 만 것이다. 이 젊은 사나이는 보호 지방 사람으로 부치는 뺑상 리드라는 쉬용성 옥직이 세상에서는 흔히 간수장이라 부른다. 옥직이로 있었다. 이 간수장의 아들은 가발의 판매 외무사원이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바랑 부인을 알게 되었다. 나그네에게 언제나 하듯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특히 한 고향 사람이라는 바람에 그녀는 후히 대접을 했다. 키가 크고 멋이 없는 금발의 사나이인데 그런대로 허우대는 제대로 갖춰져 있었으나 얼굴은 평범했고 재치도 그저 그런 정도였으며 가짜는 레앙도르와 비슷한 말투로 짓거렸다. 거의 연복담을 길게 늘어놓는데 그런 직업의 사나이들이 갖는 말투와 취미가 송두리째 드러났다. 자기와 동침했다는 후작 부인이란 사람의 이름은 반점밖엔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논 아름다운 기부인으로서 그 주인까지를 동시에 지고 놀지 않은 적이 없다는 둥 우쭐댔다. 건방지고 얼간이인 데다가 무식하고 버릇이 없었다. 요컨대 세상에 저밖에 없는 듯이 잘난 체 했다. 이 녀석이 나 없는 동안 들어앉은 내 후임자였고 내가 돌아오자 맞부딪히게 된 상대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